미군에서 군수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한중희의 한국 파병 영상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조부부터 아버지까지 군인의 길을 걸어온 집안 출신인 그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파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낯선 문화, 예상치 못한 갈등, 그리고 깊은 오해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상상 이상의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단입니다. 저는 미 육군에서 군수 물자 보급을 담당하는 중위로 복무하고 있어요.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군인의 길을 걸어온 뼛속까지 군인 가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전장을 누비는 것보다는 후방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에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수장교의 길을 택했고 제 선택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비역 대령으로 과거 주한미군으로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한국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발전이 더디고 권위적이며 외국인에게 배타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과거 한국에서의 추억과 한국인들에 대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에 대해 말씀하시며 제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제게 미지의 세계였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확신에 찬 말씀과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한국과의 인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받아든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들여 한국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불과 반세기 만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발전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교육열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파병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을 맡고 짐을 꾸리는 동안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모든 것이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 깨끗한 시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묘한 흥분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활기차다였습니다. 공항 안내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은 후 저는 부대에서 저를 마중 나오기로 한 군사통역 장교 클로이 대위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에단 중위님 하고 저를 부르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단정한 군복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여성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대위였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부대 내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의 친절하고 사려 깊은 안내 덕분에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부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숲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된 임무는 미군 부대 내에서 사용되는 군수 물자를 관리하고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군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특유의 받침 발음과 억양은 저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과 달, 박다와 발다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했고 조금씩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클로이 대위와 함께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웅장한 규모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와 비빔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젓가락을 놓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인 지훈 씨는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을 상징하는 인물 같았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디지털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공예 장인인 수미 씨는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미 씨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공예와 예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에 감탄했습니다. 수미 씨의 공방에서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했는데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과정이 저에게 묘한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의 한국에 대한 경험은 점점 풍부해져 갔습니다.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와 저의 사고방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는 저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사에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입니다. 군수 물자 보급 업무는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상관은 저의 이러한 업무 방식을 융통성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번은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상관은 저에게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며 질책했습니다. 상관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 절차는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상관의 지시에 당황했습니다.
물론 비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저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상관은 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상관은 저에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관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상관의 지시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군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상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만 대하고 저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 동료들이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저에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죠? 라는 식의 질문을 자주 했고 저는 그들의 질문 속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부대 회식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불편하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은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술자리가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술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한국인 동료들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소한 오해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은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외국인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저의 진심을 외면한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동료들은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만 고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부대 내에서 중요한 작전 계획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수 물자 보급 담당 장교로서 작전에 필요한 물자 목록과 보급 계획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저의 보고가 완벽하다고 자부했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한국인 상관은 저를 따로 불러 애단중이 보고 내용은 좋았지만 발표 태도가 너무 딱딱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은 저에게 한국에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는 좀 더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상관의 지적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저의 발표 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상관의 지적이 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저의 생각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상관은 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게 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상관의 태도에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저의 노력은 번번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이방인으로만 취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저와 클로이 대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국인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클로이 대위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인 동료들에게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클로이 대위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저의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차별하고 저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지만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애단중이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가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당신은 한국인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고 클로이 대위는 저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클로이 대위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저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부대 내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의 관리 하에 있던 중요 군수 물품 중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한국인 상관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상관은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쏘아보며 애단중이 당신이 이 물품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지? 라고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든 물품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관에게 저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상관은 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관은 저에게 당신이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라며 이번 사건도 당신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상관의 일방적인 비난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아무도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저는 결백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상관은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상관은 저에게 물품 분실 경위를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저의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군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한국인 동료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를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애단중이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물품 분실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진범은 다른 한국인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는 개인적인 빚 때문에 물품을 빼돌려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이미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의 결정에 슬퍼하며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애단중이 제발 가지 마세요.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에게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자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호 할아버지를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태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한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저의 판단이 섣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클로이 대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클로이 대위의 부탁을 받고 태호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 할아버지는 작은 시골 마을의 아담한 한옥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서 왠지 모를 연륜과 지혜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시며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만났던 미군 병사들과의 끈끈한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억압을 겪으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깊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저의 오해와 편견을 조금씩 깰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저를 외국인으로만 대하고 배척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저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인들은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며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젊은이, 한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포기하지 말게. 한국은 자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라일세.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태호 할아버지 댁을 나서면서 클로이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클로이 대위에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국에 남아서 좀 더 노력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이 대위는 저의 결정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복무 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욱 열심히 배우고 한국인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먼저 저에게 비판적이었던 한국인 상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제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은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노력에 한국인 동료들도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쳐 주고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소통과 이해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애단중이님의 파란만장한 한국 파병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애단중이님이 겪었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태호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깊은 속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다가가는 애단중이님의 모습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오해를 하거나 편견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애단중이님의 이야기가 더욱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